옥션은 세계로, 세계는 옥션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평범한 옥천 국민 김원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석 PD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서- 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설 연휴 동안 잠깐 여행 좀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섬을 갔다 왔어요. 섬 저쪽에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 전북 부안 쪽에 있거든요. 아, 네, 부안에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안 그래도 그냥 섬 여행을 그냥 친구랑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왜 그 섬에도 외국인 노동자분들 네, 많이 되게 많죠. 계시잖아요. 어업 노동자들. 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저희가 네. 지금 하는 방송도 생각나고 네.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지인들도 네, 네. 그 설 연휴나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럴 때 단 음. 하루밖에 쉬지도 못하고 그것도 좋은 환경이에요. 끊임없이 이제 고용주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거냐 그런 사례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원희 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오히려 어머니가 오셨네요. 예, 어머니가 오셨죠.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울산에 사세요. 아, 울산. 예, 울산에 사셔가지고 이제 네. 오셔가지고 네. 뭐 재밌게 보냈고 그다음에 설 연휴 때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다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명절 때면은 이제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네. 네팔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 집에 와서 네. 연휴를 보내죠. 아, 이번에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요? 항상 그래요 저희는 명절 때마다. 좋다. 그다음에 어떤 긴 연휴가 생기면 네. 저희 집이 네팔 문화도 되고 이제 어, 네팔인들 중에서도 이제 네. 다른 뭐 태국이나 네. 뭐 그렇게 베트남이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저희 집에 다 같이 오셔가지고 아, 다문화 인권센터처럼 그 가면은 이제 국적이 제 아들하고 네. 저 빼고는 한국인이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다국적.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집에 요리를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다양한 국적의 음식들이 요리들이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이 요리는? 네팔 요리가 주로 되고 이제 네팔 요리 중에서 태국 요리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저는 부럽다. 예, 저는 아주 근데 입이 고급져요. 그래서 저 이번 추석에 저도 한번 살짝. 꼭 오세요. 예, 저희 집은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옥천에 사시다가 이제 잠깐 이제 울산에 잠깐 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건설 쪽에 기술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거기서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으셔가지고 네. 아버지가 쉬고 싶다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제 집이 비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대청호 가는 쪽인데 아, 대박. 예, 밭도 있고 아,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그냥 네. 나중에 거기서 이제 우리 원석 PD님하고 네. 이제 옥천 국무태 라디오 식구들하고 아, 뭐 여름에 아니면 쉬는 날에 그냥 거기서 민박을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예, 좋죠 거기. 두 손 가득히 뭘 들고 가겠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거기서 MT 하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멤버십 트레이닝.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지난주 방송 어떤 거 했는지 살짝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연휴도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제 텍스트로 그다음에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많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소개를 시켜주는데 네네. 그게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 보장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들은 이제 정책적인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게 저 전문가들이 다 한 거거든요. 네네. 정책적인 문제점과 그다음에 실태 조사, 네. 그다음에
각 우리 이주민 인권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네. 심층 면접 조사, 네. 그래서 사례 조사들을 통한 건 이제 사례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내놓은 그런 문제점들을 동시에 이렇게 저희들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걸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국민기초보장법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의료급여, 의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예를 들어 이거죠.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질병의 중증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텐데 거기서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저번에 사례에도 살펴봤듯이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과도한 건강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연 그들에게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물론 선별적 복지지만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세금을 써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지금 세계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추세는 앞으로 막지는 못할 거예요. 같은 지역, 물리적 공간에 같이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그런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겪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못 느꼈지만 세계에서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그런 따뜻한 손길, 이웃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딴 나라들보다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아마 변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아니라 다 함께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고자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당연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돼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례가 든 게 농업 비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업 비자 같은 경우, 영농조합이라든지 뭐 그런 어업 조합이라든지 그 조합만 있으면 그 어업과 농업에 관한 이주 노동자를 받을 수 이제 고용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이주민 차별이거든요. 이분들이 뭐냐면 지역 가입자조차 될 수 없는 분들. 아예 건강보험이란 사회적 안전망에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민이 있어요. 입국 후에 6개월 미만 체류자는 지역 가입자조차 될 수 없어요. 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체류 자격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그다음에 성폭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고 싶지만 그런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난민 신청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타 체류 자격이라 해가지고 전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산재보험 산업재해를 당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을 병수발하려고
몇십 년 그 동안. 나라에서 들어오셔가지고 20년 동안 네. 병수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기타 치료자 돼가지고 네, 병수발을 하는데도 네, 20년 동안 보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옥천에도 뭐 유학생이 2명이 있거든요. 네, 네. 유학생들도 지역가입자 유예로 돼 있어요.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오늘 방송할 게 이제 그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주민 차별에서 이제 출국 유예라는 거예요. 네네. 출국 유예라는 것과 네네. 그다음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 네네. 그다음에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 제한,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 연장 제한, 네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 지역이라든지 네.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사실과 다른 네. 그런 걸 가지고 사실에 대한 체크도 없이 네. 똑같은 물리적인 한반도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분들을 네. 서로 배척하고 네.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런 정치인들의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어떤 뭐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방송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지지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걸 둘째치고 예. 단순한 사실 체크에서 말씀드리면 네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놓고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냥 숟가락을 얹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 방송을까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들이 낸 2020년 자료인데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하고 있는 분이 거의 200만 명이 되는데 국내 거주 이제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이제 보험에 가입된 분이 2020년 기준으로 118만 명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절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반 가까이가 보험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보면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를 냈어요. 근데 이들이 보험 혜택을 누린 금액을 보면 5천억 원 정도, 거의 5,700억 네. 원 정도, 네네. 거의 3배죠, 3배. 네네. 이들이 3배 가까이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은 그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까?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내는 거죠. 부담을 해주는 거죠. 한국인들한테 오히려 그 건강보험료 재정 수지를 좋게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 내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 낸 만큼의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료 액수에 대한 수급과 그다음에 그 혜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액수죠, 그죠? 보험 재정에 얼마나 건전성이 있는가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 용역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에 보면 거의 목숨을 내놓고 살고 계시잖아요. 외국인 200만 명 중에 네. 절반이 그 의료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네네. 지역가입조도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세대 학과도 안 돼가지고 한 살짜리 아이가 거의 올해로 따지면 평균 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네네.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쭉쭉 우리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하다 보면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걸 낸 거고 네. 이게 벌써 작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토의를 한 거예요. 네. 지금의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외국인 노동자 이제 건강보험료가 네. 계속 이제 뭔가 적자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한국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빼먹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요지는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팩트 체크는 해 왔었고 네. 근데 이제 원희 쌤 말로는 그 숫자 그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그 네. 숫자의 내용도 더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이분들의 거의 앞으로 쭉 저번에도 살펴봤던 사례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도 살펴볼 사례도 그렇지만 거의 이분들의 건강권이라는 거는 거의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잖아요. 네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네네. 인권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인권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네. 생명권에 관한 문제, 네, 맞습니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살펴볼 것은 출국 유예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네. 왜 출국 유예가 됐느냐?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출국하는 거를 연장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발생했죠. 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출국을 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출국 관리 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체류 기간 자동 연장 조치를 실시하거나 체류 자격을 지원 자격으로 전환해 주기도 했다. 네. 그러나 여기서 꼼수가 나와요. 5년 연속 국내 체류를 하면 네. 영주권과 국적 신청 자격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어. 체류 기간이 5년을 채우기 전에 네. 체류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어허. 한 달 기간 출국 유예를 반복해 주고 있다. 그런 거죠. 영주권 신청도 못하게 하고 네. 국적 신청 자격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 제도를 역이용하는 거죠. 출국 유예 상태가 되거나 체류 자격이 지원 자격, 기타 자격으로 변경되면 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죠. 네네. 병에 걸려 죽으나 말거나 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지. 네네. 예. 때문에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었죠, 그죠? 네. 이분들은 지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들은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내면서도 쭉 했는데 체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다 보니까 출국 유예를 해주니까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한국인만큼 그리고 한국인보다 더 건강보험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네네. 오히려 내었는데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네. 더 발생하고 있다. 또 그 기간에 코로나가 벌써 지금 몇 년째인가요? 이제 2년, 3년?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이분들은 나가면 더 큰일이에요, 그죠? 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횟수로 3년째, 2년째를 지역가입자도 못 되고 보험이 없는 상태로 계신 거예요. 네. 살만한 거예요. 살 수 있나요, 이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출입국, 외국인청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료 체납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급여 제한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돈 받는 거에 대한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네. 출국 유예 상태가 된 이주민들의 건강보험료는 계속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네. 심지어 출국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러니까요. 불합리하게 이렇게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네네. 사례를 제가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읽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피디님 읽어주세요. 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 이주민. 자, 구직 D10이라고 있어요. 구직 비자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죠. 직장에 다니다가 이 직장에서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 딴 직장으로 구직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구직 비자가 나오거든요. 구직 D10 자격이었던 몽골인 A씨는 2020년 10월 체류 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어서 11월에 출국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했죠.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몽골행 비행기 편이 모두 취소가 됐어요. 가려고 그래도 못 가는 거야. 어떻게 가? 어떻게 몽골까지 어떻게 갈까요? 북한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배 타고 중국 가가지고 2개월마다 출입국에서 출국 유예로 체류 연장을 받고 있었죠. A씨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국 유예로 체류가 연장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고 해서 네. 11월과 12월 분 선납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런데 12월 1일 병원에 갔더니 네. 체류 자격이 10월로 최종 만료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를 냈죠. 네. 근데 체류 자격이 변했죠. 네. 체류 자격이 변하면 이제 지역값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걷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걷었는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액의 병원비를 냈고 건강보험료는 환불받기로 했다. 아, 그러니까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각급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밑에 사례를 피디님이 읽어줄 거예요? 방금 사례는 일단 이주민 건강협회 네. 희망의 친구들이라는 네. 곳에서 네. 나온 사례고요. 네. 다음 사례는 출국 유예 상태인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고용허가제 E9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일한 베트남 노동자 H씨의 체류 기한은 2019년 11월 만료되었다. 그러나 딱 그때죠. 코로나19로 네.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이 운행되지 않아서 출국을 할 수 없었고 법무부 직권에 의해 기존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이 50일 자동 연장되었다. H씨는 그때까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다. 그런데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이 끝나가도 여전히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H씨의 국내 연속 체류 기간이 5년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H씨의 외국인 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 유예 기간을 주었다. 그런데 출국 유예 기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H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했고 센터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지사 담당자는 출국 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센터에서 출국 유예 상태에서는 체류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는데 보험료는 내야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공단 담당자가 출입국에 문의해 본 후에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게 뭔가요? 참. 우선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서 나온 사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또 징수를 했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국 유예 기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5년이 돼가잖아요. 예.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제 5년이 되면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걸 막기 네. 위해서 그것도 참.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네. 이제 회수하고 출국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네네. 예. 음. 왜 그랬을까? 지금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금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지방은 소멸이라 그러고 네. 그죠? 네. 성실히 일을 했잖아요. 거의 5년 가까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고 관광국 출국 위예를 해버렸으면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보험료를 징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광부문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걷어야 된다고.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부산 외국인 주민인권 지원센터에서 민간단체에서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이래 돼 있잖아 하니까 그제서야 이분들은 왜 이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알았을 텐데 이건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딱 코로나 당시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출국 유예가 되면 간단한 논리잖아요. 출국 유예가 되면 비자를 상실합니다라고 알잖아요. 비자가 상실되면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보험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출국 유예되면 지역 가입자 될 수 없으니까 보험료를 거두면 안 된다는 이런 3단 논법? 간단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지사에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그런 국가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래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무지해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이게?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거는. 1 더하기 2는 3이고 3일 때는 더하기 1을 하면 4다. 이런 논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밑에 또 읽어볼게요. 출국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징수한 건강보험공단. 왜 이럴까? 고용허가제 이 나인 중국인 노동자 S씨는 체류 기간 4년 10개월이 되기 4개월 전에 직장에서 퇴사해서 구직 신청을 했다.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되어 자동이체로 매월 7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S씨는 2020년 1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가셨죠? S씨는 출국 후 30일이 지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하기 전에 자격 상실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분이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허가제로 오면 일정 기간이 되면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고 이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거야.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자동 상실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내질 않았지. 신청도 안 했고. 그런데 귀국한 후 2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안 내도 되는데 돈이 나간 거예요, 이분한테. S씨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했고 센터가 공단에 이 일을 제기한 후에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여기 항의 잘하네. 예? 그러네요. 또 항의를 한 후에야 또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즉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거라고요.
뒤에 나올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저희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노래 한번 듣고 네, 볼까요? 이제 코요태 순정이라고요. 네네. 아름다운 고운 마음 순정. 네, 순정 맑음. 아, 네네. 그대로 코요태 순정. 네. 네. 코요태 순정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예요. 네. It's disco time, baby. It's a clear night. How y'all feel tonight? All right, let's get it on with some new rave trance. If you're ready to groove, let me hear you say yeah. Yeah. 1, 2, 3, go. 포기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 나 같은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눈물로써 맹세했는데 다 필요 없어 너의 행복 찾아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돼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붙잡고 싶어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멀리 떠나가 버린 너 시선을 find your beauty somewhere on it shake your booty 이해 못해 너의 그런 의미와 미친정 나를 사랑했니 all break it no break it 너에게 모두 맡긴 너의 뺏긴 왜 착한 나를 자꾸 울려 don't wanna let you go 사랑하면 뭐해 정해져서 뭐래 순정 맞춰고작 눈물뿐인데 사랑한 게 죄야 너를 원망하겠어 너 떠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내 사랑은 잊지 말아줘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멀리 떠나가 버린 너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순정 순수한 마음으로 네. 정을 둬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부담인데요. 네, 국민의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죠. 네네. 직장 가입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주민 지역 가입자는 경제적 처지와 무관하게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2020년에 10만 원, 11만 원 돈이었으니까 2022년에는 이제 14만 원 돈이죠. 네.
본인의 세대주로 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녀만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예전에는 2019년도 이전에는 세대 학과가 됐는데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와 집사람 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대 학과가 됐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관계에서 증명을 다시 하래. 예? 그러면 이제 뭐 집사람대로 저와 아들은 따로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네. 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이 증가하고 직장 가입자에서 실직을 하게 되니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이주민이 더욱 늘어나겠죠.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형에 이르는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보험료 부과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서 과도한 보험료 부과의 문제는 세대 학과가 예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세대 학과 가족관계의 증명 요건이 대폭 강화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한 가족에 이제 그것도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의 증명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DNA 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내야 되는. 자, 그럼 밑에 이거 드릴게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이주민 가족이 한 세대로 학가하지 못한 사례는 매우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는 평균 보험료 이상 부과만 이루도 부담인데 네. 한 세대로 등록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이주민 지역가입자 가족들은 네. 여러 개의 평균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있었다. 자, 이래도 지금 어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나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시죠?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 잘못한 정도가 아니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사회 그것도 이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다 거의 다 글로벌하잖아요. 어디 가나 외국인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같이 잘 살고 잘 살아야죠. 네. 갈라치기 아닌가 이거는? 네, 맞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뭘까요?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을. 네, 특히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고령의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동포와 난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 동포라는 거는 우리가 재외 동포라 고려인이라 그러고 중국 동포라 그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1980년대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3D 업종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업종에 일손이 딸리니까 중소기업 뭐 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위탁을 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동포 같은 경우는 한국어 통하고 문화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일을 할 때 적응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시고 온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필요에 서 철저히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 동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모시고 온 분들이라고요. 우리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첫 번째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오지도 않았겠죠. 비자는 내주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죠? 네.
동포와 난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 고국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 부양할 가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을 같이 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난민에 대한 관한 국제 조약에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 같은 가족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세대학과가 안 돼가지고 지역가입자에서 그것도 평균 보험료를 두 개 더 내고 막 이러면 그게 당사자라고 그 PD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래서 동포와 난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 아래 사례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가족 중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거는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용직, 임시직이나 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어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인도 똑같아요. 일용직으로이거나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지역 가입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지만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도 직장 가입 4대 보험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장이 필요하죠. 네네. 예. 밑에 사례는 이제 피디님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네.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 3개의 세대로 각각 평균 보험료 부과하는 사례입니다. 네. 71세 중국 동포 F4 여성 P씨는 성인이 된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본인은 고령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자녀 2명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버는 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녀 2명이 월 300만 원을 법니다. 네. 자녀들이 일용직이다 보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어 지역 가입자가 되었고 한 집에 사는데도 3명이 각각 따로 평균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다. A씨는 수입도 없는데 자식들에게 적지 않은 보험료 부담까지 지우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크며 가족 중 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면 다른 한 사람은 내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 세대학과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 자녀 1명, 자녀 2명, 네. 세 개를 내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을 위한 금액인데 더 이제 뭐랄까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죠. 네. 예. 밑에 사례 읽어드릴게요. 네. 어머니, 딸, 손녀 3명의 가족. 어머니, 딸, 손녀. 네. 근데 2개 세대로 각각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대요. 2개 세대로. 다 여성이네요. 어머니, 딸, 손녀면 3명의 가족이. 65세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 까레스키 고려인들이에요. 여성 C씨는 딸과 초등학생인 손녀와 셋이 살고 있다. 작년까지 농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있었지만 네. 자, 월 100만 원 벌려고 농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농업의 일손이 딸리는데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어디야 엘마트인가? 네네. 엘마트 가면 커다랗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생산적 농업 일손 돕기 그거라고. 얼마나 농업에 일을 하기 싫으면 그렇죠? 그렇게 추천해서 그렇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다는 거죠. 예. 농사 누가 지을 건데. 올해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의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손녀를 돌보고 있다. 아프시니까 65세 이상이잖아요. 네. 딸이 일을 하게 돼서 월 160에서 17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네. 또 문제가 있어.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왜못 될까요? 그게 직장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요건을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을 거예요? 뭐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과 딸에게 각각 평균 보험료 고지서가 나온다. 얼마야 그럼? 28? 지금은 2022년도니까 14만 원, 14만 원, 거의 30만 원 꼴이네? 예. 아이고야. CC는 어리소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딸이 자신이 보험료까지 2배의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 65세 분은 농업에 일을 하시다가 네. 건강 때문에 못 하시는데 농업에 일을 하셨죠. 네네. 우리 농업의 일손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분의 따님은 분명히 직장가입자가 안 되는 거 봐서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그죠? 5인 미만의 사업자 같은 경우 영세 사업장이죠. 식당이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 네. 한 달에 160, 110만, 170만 원 벌려고 네. 이런 데도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참 근데 더, 시- 예. 근데 직장가입자가 못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참 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가입이 안 되는 건 참 좀 뭔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이런데 일을 안 하죠,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데서 일을 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렇죠. 이렇게 불합리하게 못 살게 구면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죠. 네. 밑에- 다음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노부모 부부와 6살 자녀 총 5명 가족 2개 세대로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34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 여성 이 씨는 남편 6살 아들 각각 70세와 68세인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본인과 남편 모두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어 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때문에 본인 남편 아들이 한 세대, 시부모님이 또 다른 세대로 각각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부모님은 고령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본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 옆에 보면요. 네. 예전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부모님을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이 나온 뒤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네, 2019년도에 지역가입자, 다연가입자로 되면서부터 세대학과라는 조항이 네,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걸 되게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징수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도적으로 더 많이 빨아들이겠다는 거죠, 돈을. 네,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과 남편이 모두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 포인트인데요. 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직장을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죠? 네. 저 좀 궁금한 게 그 고령의 노인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죠. 이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의료 보장 제도 있잖아요. 네네. 국민기초보장법. 예. 고령, 예. 장애인 네. 분들은 의료 급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내도 되잖아요. 네, 네. 생의 주교라 해서 의료 급여를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국적이 아니죠, 우리나라 국적이. 아, 그래서 그런 의료보장제도에서 경우 때문에. 배제된 이주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고령의 노인들은 안 내도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은 상관없는데 네, 네. 재산이 많은 분들은 내야 되겠죠. 네. 근데 재산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초 수급자니까
그러니까 의료 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인 경우에 재산도 없고 뭐 부양할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양 의무자 그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급여를 받으니까 병원 가는 데는 네.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의료 보장 제도에서 제외된 거죠. 근데 제가 요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 이 씨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데 남편분이 사실 어느 국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분이 만약에 한국 국적이라면 70세와 68세의 시부모님이 지금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뒷사례도 나오겠는데 한국인이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관계 증명에 어려운 것과 관련된 사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왜냐하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남편이고 네. 결혼 이주 여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 결혼 여성 이주민. 이거 드릴게요. 224페이지 있거든요. 그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드릴게요. 31세 베트남 여성 T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결혼 이민 F6 제 와이프 비자예요. 네네. 체류하며 아직 한국 국적을 따지는 않으셨어요. 네. 우리 집이죠. 우리 제 얘기인 거예요. 음. 한국 국적의 미취학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저는 한국 국적의 미취학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죠. 여기 와이프도 국적이 베트남인데 저 네팔이 되는 거죠. 네네. 나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네네. 제 와이프 나이는 30이고 이분은 31살이세요. 네. 자 보세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본인도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 양육을 부탁하기 위해 본국에 있던 어머니를 불렀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지금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양육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빨리 초청하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진행 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모셔왔어요. 어머니는 방문 동거 네. 비자 F1을 받았는데 네. 본인의 직장 보험에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자 자기는 이제 한국 직장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직장 보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왜죠? 왠지 모르는데 사망 증명서 요구했대요. 한번 살펴볼게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만 자녀 T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라는 논리예요. 직장 가입에 끝끝내 안 시켜주겠다는 거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설령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T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베트남에 있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를 부탁했지만 망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던 T씨 아버지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해서 네. 서류 준비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겠죠. 네. 뗄 게 많을 것 같아요. 결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T씨의 어머니는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네.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던 2019년 7월 이후 단독 세대주로 매달 평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집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네팔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다 해서 모시고 왔어요. 네네. 모시고 왔는데 내가 직장 가입자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 평균 보험료를 2개를 내야 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가입도를 내지만 우리 그 뭐야 차돈 네. 뭐라 그러죠? 장모님 네네네. 그분들은 평균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보험료를 그러니까 낸다기보다 이거는 오히려 이게 피부양자나 이런 걸로 배제된다라는 얘기인 거. 그러니까 우리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만약에 모시고 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네네. 결혼 이주 여성이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도 네. 이게 보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옥천군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 2,000명이에요 거의. 네네네. 인원이 이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네. 발생되고 있고 네. 그런 사례도 있고. 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저희가 네. 이제 뭐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의 제한에 대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지금 56분입니다. 아 그럼 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 할 것들 잠깐 원희 쌤이 설명해 주시고 네. 노래 듣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가혹한 체납 제재와 급여 제한 뭐 그런 것 내용도 있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가혹한 체제 제납 제.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여기 내국이란 얘기 나오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의료 보험비를 체납했다. 음. 그럼 당장 전화가 와요. 독촉, 그다음에 압류, 급여 제한 등 비인간적인 처벌을 가해요. 네네. 예.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어떨까? 더 심하겠죠. 예. 그래서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곧 체류 연장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내야 될래 안 내야 할 수가 없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관에서 생계비로 쓰라는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네.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번에 아까 이렇게 했던 게 민간 후원금 아까 저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동 보호 시설에 있던 네. 아동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적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네. 아이들. 근데 어떤 후원자가 5만 원씩 매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부터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건강보험료를 냈죠. 근데도 지금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에까지 후원금으로 받은 돈까지 건강보험료를 걷어가고 있으면서 네. 지금 뭐라고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있다고 말을 한다고요? 이 사유가 부합해요?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그 흔히 말하면 구아죠, 구아. 한국적이 아니라 이유만으로 그 아이가 의료보험도 제대로 못 들고 있고 오히려 그 아이를 후원해주는 후원금으로 그 후원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따운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혹시 뭐 이주 관련 어떤 단체에서 성명 발표 같은 것도 있었나요? 요거에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패널 토론으로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 쭉 얘기를 다 해요. 패널 토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발언에 대해서 아직은 없어요. 약간 성명 같은 것들이 왠지 아직은 없어요. 나올 것 나온 지 같아서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왠지 그런 게 곧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이유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여기서 이분을 또 한계가 있어요. 네네. 단순히 보험료 재정에 관한 납부와 혜택에 관한 얼마를 냈는데 얼마큼밖에 받지 못했다는 그런 보험료 재정에 관한 문제만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여기다 정보를 전달했거든요 메시지로.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팩트 체크하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고른 것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라는 노래예요. 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는 노래인데 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근로 시간이 장시간되고 네네. 하루 종일 공장에서 그 예를 그쵸. 들어서 이제 여자 노동군 네네. 미싱 돌리는 네네. 아시죠? 네네. 오빠 뒷바라지하고 남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네네. 사계절이 가는 동안 네네. 미싱만 계속 돌리는 네. 그러면 그 노동 조건을 비하하면서 네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하면서 사계라고 네네. 하거든요. 네. 그 노래 2분짜리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신나는 노래인데 슬픈 노래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의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